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입니다. 최근 중국의 돼지 사육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도 발병했다는 소식에 충북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큰일 났습니다. 그 뭡니까? 그 파주를 뚫고 연천까지 그러니까요. 갔다고 했고, 그리고 그 유입 경로를 몰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공포감이 있는데요. 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다 그럽니다. 설마가 돼지를 잡았다. 그러니까요. 이미 라는 잡았어요. 표현까지. 문제가 예. 됐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종의 그 돼지 흑사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람에게는 전염이 거의 안 된다 그럽니다. 네. 전염이 거의 되지 않지만 한 번 감염되면 100% 폐사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100%까지 네. 이제 폐사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이 처음에 이렇게 요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자체가 바이러스에 네.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국토가 일단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데 안에서 사육에 대한 소나 돼지나 닭, 오리 이런 거에 사육의 밀집도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매년 우리가 긴장을 하고 그랬는데 요번 그 돼지 흑사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우는 사실 지난 5월에 네. 우리 북한까지 중국을 거쳐서 북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 그때 우리가 한번 총력 대응을 한 게 있었는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인근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지난 5월까지 중국에 있는 돼지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3분의 1 이상이요.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의 그 돼지값이 약 47% 정도가 급등을 할 정도로 아주 네.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북한의 경우도 이제 돼지 열병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이후로 한국에서 이제 발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됐구나. 피했구나. 예, 네.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큰 착각이었죠. 그렇죠. 발병지 시작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파주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파주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 파주가 어디입니까? 이제 경기도 북쪽에 사실은 그 38선 판문점 붙어 있지 인근하고 않습니까? 인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멧돼지가 판문점을 넘어와 38선 넘어와 갖고 우리 그 파주에 있는 농가까지 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음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로 자체가. 네. 그다음에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서 경로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네. 파주의 그 농가에서 확인되면서 5마리가 아마 그 폐사를 한 걸 확인하고 의심스러워서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농식부에 신고를 하고 나니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인되면서 아주 그 인근 반경 5km 주변에 안팎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이제 살처분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살처분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참 잔혹하더라고요. 되지도 안타깝고 그렇죠. 살아있는 거를 살처분해야 또 되니까. 그것을 또 진행하는 공무원들도 고통이 또 상당할 것 같은데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좀 의문이 생기는데 꼭 이렇게 생매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잔인하다 이런 말들이 좀 많던데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야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생매장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돼지뿐만 아니라 조류 그 독감 때문에 닭을 또 생매장하기도 하고 또 소 같은 경우는 돼지보다 몇 배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생매장하는 거 보면은 막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 같은 경우는 병의 원인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이거에 대한 치료제도 마땅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발병한 곳으로부터 일정 구역 안에 있는 가축들을 갖다가 그냥 완전 다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건데 그 몇 마리 나머지 있는 그 돼지들이 아깝다 그래서 또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때문에 살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제2의 제3의 어떤 확산의 경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섭기 때문에 그 인근은 아예 전체를 다
그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땅에 파묻지 않습니까? 예. 산채로 이제 생매장을 하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악취나 이런 좀 그런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인체에 해가 되거나 이렇진 않나요?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이럴 종종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렇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일단 땅을 파지 않습니까? 네. 깊게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종의 오염원이 네.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가축.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살처분을 하죠. 예전에는 그냥 땅 파고 바로 묻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요. 부패되면서 이 지하수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지하수가 크게 오염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까지 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아마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만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니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연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연천도 문제예요,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한 그 10여 킬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인데 이것이 만약에 남부 지역으로 넘어오고 우리 충북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전국으로 확산되면 어떨까? 이것이 잘못하면 공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가장 무서운 일이죠. 지금 충북 우리 도내도 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대응 방안을 펼치고 있는지요? 일단은 충청북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죠. 네. 방역상황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그 충청북도는 거점 소독소라고 해서 그게 주로 이제 그 도로변에 있어요. 네.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다 보면은 소독소에서 보면은 이제 그 물을 소독약을 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들이 한 11군데 있는데 추가로 거점 소독소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런 그 가축 농장을 다니는 차량을 통제를 하고요. 네. 사람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도 추석이 끝난 후에 발병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다행이죠. 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실제로 24시간 어떤 그 축사를 방문하지 못했끔 네. 심지어는 사료 차량까지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우는 아마 하루 정도는 가축이 밥을 먹을 수 없는 네. 상당히 곤경에 처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농협이 사실 중요하죠. 농협 전국 본부에서도 이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서 전국에 있는 그 시군의 네. 이 농협에 관계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방역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다음에 공동 방재단을 이렇게 지자체랑 또 양동 농가랑 네. 협력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축산농가와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동을 금지시키는 일을 네. 한다든지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청주시장 긴급 명령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어떤 안전, 재난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가장 어떤 행정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충북도 적은 게 아니죠. 충북에는 지금 충북에 돼지 농장이 참 많다고 많죠. 들었어요. 351개 농장이 네. 있고요. 마리수로 치면 64만 마리 된다고 64만 합니다. 마리요. 네. 상당한 수인데 지금 우선 발빠르게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더 큰 피해가 없어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충북도 농협 충북본부죠. 이하 예. 충북 농협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농협은 이제 사실 농촌의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환경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밀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하게 이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이 병을 이쪽으로 오지 않게끔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랑 네. 되게 연대해서 역시 소독약을 시급하게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또 생석회도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또 공동 방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양동 농가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는 일도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큰 어떤 걱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것이 만약에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면 네. 아까 중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3분의 1 가까이 폐사가 되고, 네. 예?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47%가 가격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소비 위축, 심리적인 그 문제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러는 소비가 경우가 안 있습니다. 되는군요. 그럼 소비가 위축되죠.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죠.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최소화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행정당국과 또 농가, 그다음에 농협 이런 또 일반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슬기롭게 또 그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까지 오지 않게끔 만드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과 며칠 새에 몇천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는 소식에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도내 지자체와 지역 본부에서는 의심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과 또 유기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병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